그 내용을 보면은 뭐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한 연구소에서 이 제재를 하면은 북한의 GNI의 뭐 30%에서 70%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북한에 대한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 제가 한 대여섯 편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봉쇄 제재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어차피 지난 50년 동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인, 그러니까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2002년도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03년도에 약 30%에서 2008년도에 73%로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면은 중국하고의 교역과 지원과 협력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하지 않는 하에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005년도에 금융 제재를 들어갔습니다. BDA 은행 뱅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를 들어갔습니다. 이때 2,500만 불의 김정일 통치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겠습니다. 김정일의 통치자금 2,500만 불은 김정일이 갖고 있는 돈의 3배를 핍니다. CIA 같은 데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가 갖고 있는 비자금이 수백억 불입니다. 김정일이가 2,500만 불을 통치자금이 없어서 북한 엘리트들을 통치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언론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북한이 김정일이가 앞고 난 다음에 북한 체제를 굉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재가 들어와도 북한은 충분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 장기간이 지속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개국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회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미 전략 전망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미 전략을 전망해 보면은 우선 북한은 핵 전략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한번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보유 전략입니다. 보유 전략은 우선 2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의 능력을 좀 높였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BM 걸어놨으니까 ICBM을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과시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형화입니다.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1톤 내지 700kg 이하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한 2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톤 이상으로. 근데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그러니까 그런데 소형화를 위해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추가 핵실험은 북한이 갖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3, 40kg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꾸 핵실험하면은 갖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북한이 지난 140번 정도 했던 그러니까 기폭장치죠. 핵무기 장치입니다. 기폭장치 실험입니다. 기폭장치 실험이 왜 외부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폭장치는 핵무기의 플루토늄만 뺀 화약체입니다. 기계체입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서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하게 되면은 분화구가 생깁니다. 분화구가. 빵 터지면은 밑에 분화구가 있습니다. 지난 140번 동안 분화구의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북한이 보폭 실험을 계속 지속한다면은 그 분화구가 점점 더 작아진다면은 북한의 소형화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 핵실험보다는 고폭 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물론 농축우라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핵무기 재료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중국도 제재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긴장 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는 겁니다. 사실 이 긴장 국면인 우리가 사실 오래 갈 거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북한의 핵 전략은 지속이 되지만 긴장 국면은 오래 가지 않을 수 크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2002년도 제2차 핵위기 때도 위기 발생 4개월 만에 육자회담이 재개됐고요. 2006년도 2차 핵실험 이후에도 5개월 만에 육자회담이 재개됐습니다. 그 위기 국면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주변국들이 모두가 바라지 않는다는 측면이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요인입니다. 북한 요인입니다. 북한은 자기의 핵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직 핵무기가, 무기체계가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 국면을 계속해서 끌고 갈 때, 그리고 국제사회 내국제재가 계속될 때 과연 북한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핵무기 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북한도 전술적인 후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또 미국도 뭐 지금 여기자가 잡혀있는 문제도 있고, 또 스마트 파워 전략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미국의 대북 유화적인 제스처도 나올 수 있고, 또 중국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어떤 핵 전략의 대화 국면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요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4, 5개월 정도 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몇 년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긴장 국면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뭐 저 나머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